장기 투자하는 전제 조건은 경제적 해자가 더 튼튼해지는지 이거를 살펴보고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장기 투자하는 거죠. 중소형주 펀드 같은 거 가입하면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요 근래는 어떤 주식이 그쪽 영역에 있냐. 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볼 때는 이제 금융주들이 그쪽 주식이 이제 눈에 띄었고요. 은행, 증권, 보험. 엄청 쌌죠. 예, 그런 주식이 그래서 지금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중소형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소형주들이 많고, 그래서 지금 중소형주 가치주 하면은 큰 시세를 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이제 건자재. 네. 이제 철근, 시멘트, 건자재와 유사한 이제 골판지, 뭐 이런 것 등이 돈도 잘 벌고 있고, 정가력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돼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주사들이 그쪽 영역에 이제 대거 있어서, 지주사와 중소형주 펀드 같은 거 가입하면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 보이는 약간 섹터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은 조금 한 1년 정도는 더 좀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보셨고, 뭐 물론 윤 대표님에게 1년이라는 시간은 그 상대성 이론이 조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한 20년 같은 1년이 있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치주, 싼 주식, 저평가 주식에 투자하려면 주주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거버넌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맡겨놓고 했을 때 뭐 실적은 잘 나오겠지.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 시가 배당이 0.9%, 1.1%, 배당도 별로 안 줘. 뭐 주주하는 노력도 안 해, IR도 안 해, 주담은 전화도 안 받아. 그게 되게 큰 벽 아닐까요? 그것도 이제 미국의 70년대랑 매우 유사한 상황이에요. 그런 현상들도. 그때 이제 미국도 이제 자사주 매입 수각이라는 것이 거의 없는 그냥 소수의 기업만 하는 형태였고. 70년대 초반까지. 예.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면 이제 쌓아놓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극단적으로 그 가치주들이 그렇잖아요. 돈을 벌면 다 쌓아놓기만 하고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경영진들이. 그러니까 그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그러니까 현금의 그 가치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순현금이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어떤 뭐 ROE나 ROIC 개념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현금 쌓아놓으니까 현금을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보수적으로 운용하다 보니까는 이제 정기예금 넣고 정기예금은 뭐 1 내지 2% 되니까 ROE가 뭐 과거 20%에서 10%로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죠. 시간이 많이 쌓아놓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가장 무능하고 바보 같은 짓이었는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70년대 이제 그 중후반부터 15년 동안 가치주 전성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가치주 쪽에 이제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했고, 가치주 펀드들의 수익률이 좋았어요. 가치주 펀드 수익률이 좋고, 펀드도 보니까 펀드 사이즈는 커지고, 가치주 펀드 수익률도 이제 툭툭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데, 요걸 타개한 게 이제 행동주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 투자하는 사람 다수가 그런 가치주에 대해서 이제 요구한 게 가장 많이 요구한 게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라.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 소각하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경기를 일으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계속 요구하고 이제 만나보니까는 기업체들 CEO, CFO들 만나보니까는 이쪽 자금 시장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업 쪽은 전문가이지만은 자산 배분은 우리가 극히 상식적이라는 것, 그 저평가돼 있을 때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라는 것을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투자자들, 이것은 우리가 이제 CEO, CF들 교육 훈련시킬 의무도 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통해서 지금은 이제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있고, 이런 기업들을 가장 바보 같은 기업, 가장 무능한 경영진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안 그랬죠. 우리나라도 이제 10년, 뭐 5년, 10년 후에는 현금을 과거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서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 평가할 수도 있을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치주가 한 15년 전개되는 그런 상황에다가 행동주의에서 기업들이 변하고
그러면서 더 수익을 화려하게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되는데, 우리는 이제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동시에 오게 되는 모멘텀을 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느꼈죠. 예,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고, 올해도 보면 주변에 보면 행동하는 기업, 개인 투자자나 네. 펀드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예전보다 좀 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각각 따라왔잖아요. 가치 전성시대 오고, 그 다음에 행동주의 오면서 자사주 매입수가 현상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시에 같이 오는 장이 되지 않을까. 아하. 그러면 미국의 이제 가치주의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이 이제 73년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보다 더 화려한 가치주의 장세가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미국이랑 좀 같을지 다를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게, 이게 대주주의 이해랑 전체 주주의 이해관계가 좀 방향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처음엔 이해를 못하다. 그럼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되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식 가치를 올려버리면 대주주들에게는 피해가 돼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종의 상속 증여세 문제도 있고, 그런 우리나라의 현재 현실도 좀 같이 풀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 행동주의 시작한 지가 한 2016년부터 이렇게 펀드 출시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상당히 외로웠고, 사실은 이제 벽에 그냥 가서 이제 계란을 부닥치는 그런 심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동료들도 많이 생기고, 인식들도 많이 하고, 기업들이 받아들이는 것도 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의 가치주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상태가, 지배구조가, 이제 거버넌스 상태가 나쁜 구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 주가에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일부 제도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많은 가치 투자자들이 행동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개선 기명만 보여도 많이 변동할 거고, 주가가 오를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동지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은 제도가 바뀔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도가 바뀌고, 그러면은 동행해야죠. 대주주랑. 또 20대 대선과 어떻게 맞물려서 대선 주자들도 공통되게 그런 공약들을 했고, 이제 좀 기업들도 좀 같이 바뀌어가면 좋을 텐데, 또 하나 아쉬운 게, 저희도 사실 지배구조 관련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주제를. 그래서 토론회도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 많이 모시고 열심히 하고 있고, 캠페인도 같이 벌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 김규식 대표님이 이제 청와대 청원 올리신 거에, 저희도 많이 좀 바이럴을 해드리려고 공유하고 하는데도 청원 동의한 사람이 2만 명, 3만 명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많이 했었습니다. 청원을 사실은 수차례 했는데, 그때는 동의가 한 몇 명 나오던가요? 200명, 300명 채우기가 쉽지 않았죠. 이제 일단 제 주변에 제 친구들, 친지들 이렇게 동원한 것도 한 20-30명은 될 텐데, 한 200-300명 넘치가 그리고 같이 투자한 곳에서 카페도 거기서도 공지를 해서 같이 캠페인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만 명 있는 카페에 올리고 수십만 명 구독하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리고 하는데도 한 5초도 안 걸리거든요, 동의하는데. 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저는 이번에 2만 명, 3만 명 간 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마저도. 그리고 이제 곧 20만, 30만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라고 보면은. 희망을 보시는. 맞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때는 거의 200명에서 2만 명 왔으면 100배. 그렇죠. 10배거가 아니라 100배거 됐네. 조금씩 바꿔나가야죠. 시간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희망을 보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불과 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주주 행동주의 펀드라고 하면은 저 기업 사냥꾼이라고. 맞아요. 저 기업 찬탈하려고 하는 거라고 막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거다 막 그렇게 낙인을 찍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인식은 좀 많이 바뀌었네요. 그때는 이제 대주주나 대표이사들 만나려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냥 아무리 니들 지져라 이런 욕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만나주고 그게 작동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저희가 주주제안에서 그나마 조금 자사주도 사주고 배당도 높여주고 이런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도 이제 과거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 기업이 저희가 이제 주주 서신을 보내고 해서 같이 의사소통이 될 만한 기업. 네. 해서 ROE를 높일 수 있는 기업 찾는 게 더 쉬운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고, 그럼 다른 기업들도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기업들도 같이 따라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ESG, 예. 중요한 G, 거버넌스 이제 영역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걸까요? 진짜 완전 벽창호 같은 기업들 있잖아요. 예. 최대주주 지분율이 막 한 50%, 60%에 대해 절대적인 지분율을 갖고 있고, 말도 안 통하고, 예. 전문 경영인들이 이른바 다 바지 사장이고, 예. 이른바 저기 오나, 총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목매어 있고, 그런 데는 그럼 아예 접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하다가 액션보다는 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그 수익으로도 보답도 하고, 그게 이제 그 주류가 됐을 때 이 그 소통 안 되는 기업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 그것이 세상에 다 인지하고 더 이상 바보 같은 짓 못할 정도로 될 수 있도록. 근데 되게 시장에서 봤을 땐 저기 막 PER이 막 2배, 3배밖에 안 되고 PBR이 0.2배고 막 이러면 저런 바보 같은 답답한 지금 시대도 못 따라가는 이렇게 욕을 하는데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아요. 뗐다 붙였다 하면서 막 자식 손주들한테 다 나눠주고 있고 야, 그런 거 보면은 행동주의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죠? 그런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같이 가야죠. 제도 바꾸는 길하고. 저 대주주한테 계속 요구하는 것 같은 동시에 같이 가야죠. 압박도 필요하고. 네. 다각도로 해야 됩니다. 다각도로. 뭉쳐야 됩니다. 우리 복길이 여러분, 뭉쳐야 됩니다. 아까 참 역정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신 게 있으세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역정보에서 많이 강탈당하는 그런 자금들이 꽤 많았죠. 네네네. 그건 역사적으로도 이제 사례가 많고요. 그거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어떤 양털깎이와 같은. 그게 또 우리나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외국인의 ATM기라고. 이제 그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이제 상품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사람들 룸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과거에 양털깎이를 한번 당하면 안 당해야 되는데 또 당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그 사람들을 IQ가 원숭이 수준 아닌가 이렇게 놀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한국이랑 나랑 더하네. 일본보다. 여기는 IQ가 새하고 비슷한 것 같아. 막 이런 농담하는 걸 글로 쓴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인 전문 투자자가.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거잖아요. 버블을 일으켜서 그때 많이 좀 들어오게 하고 오히려 비싼 값에 쫙 팔고 나가고. 그 이제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버블 만든 상태에서 버블을 팔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됐으니 팔아야 되는 수단으로도 파생 상품을 만들어요. 파생 상품을 만들면은 그 대표적인 게 키코 같은 상품인데, 뭐 DLS, 독일 국제 DLS 뭐 이런 상품이죠. 그 파생 상품을 해지하는 수단을 만들면 우리나라 증권사 은행은 못 몰고 캠페인해야 되죠. 팔죠. 팔면은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건 큰 손실로 연결되고 그 사람은 쉽게 이익 실현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많이 있고요. MB 정부 때 자원 투자 항목 뭐 이런 것도 그런데 역정부에 이용당한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걸 설명하려면. 그럼 또 우리 윤종엽 대표님이 또 한 번의 출연을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이면 이제 그럼 누구와 동행할 거냐. 그 동행자를 선정하는 어떤 동행자로 갔을 경우 성공한 적이냐. 요 다른 논문도 있어요. 논문을 간단히. 어떤 사람과 이렇게 투자를 동행할 때 성과가 가장 좋으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가 이제 그 남편이 사망해서 혼자 남고 많은 자산을 상속받아서 더 이상 소득이 없고 자산 소득만 유지했을 때 이분들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가, 어디에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냈는가, 이런 논문을 다룬 것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그레엄 제자들, 그레엄 도드 마을에 같이 입문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 그 꽃길을 걸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운용사는 어떤 운용사를 선정할 것인가, 이걸 다룬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첫 번째로
이제 성장주나 모멘텀 투자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가치주 투자를 20년 이상 경험한 사람들이 좋은 수익을 내더라. 이런 결론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운용사의 대주주와 네. 매니저가 일치하는 운용사. 그래서 이제 기준이 흔들림 없이 한눈 팔지 않고 내 길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 그런 운용사가 수익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겸손한 운용사. 네. 수익력이나 이제 수탁구를 과시하지 않는 그런 운용사. 이런 운용사들이 이제 수익을 안정적으로 많이 내. 그래서 동행자를 파트너를 구할 때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도 사람, 두 번째도 사람 했듯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성장주 할 때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성장주가 이제 저기 살고 개인들이 많이 혼나고 나서 이제 펀드로 많이 이전합니다. 그래서 가치주를 통해서 번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도 많이 있지만은 펀드를 통해서 번 사람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가치주가 이제 이렇게 전성시대 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펀드로 자금 이동하죠. 개인 자금에서. 그래서 펀드를 선정할 때는 그런 네 가지 조건, 맞는 그런 동행자를 잘 고르는 곳이. 맞네요. 그래서 이제 투자 기준이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은 구덴칩 대박주 영역에 있는 주식을 잘 고르고 경제적 계좌를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운용사,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그런 경제적 계좌를 오랫동안 판단했으면 계속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운용사.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 파트너 함께 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밸류 파트너스 자산운용의 파트너스 뜻이 우리도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가치 투자에 동행할 사람은 같이 가자. 그런 뜻으로. 그렇구나. 또 성장주가 막 득세할 때는 사실 이렇게 방구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 막 사람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같이 올라타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게 한철 이렇게 쫙 될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만 가치주 장세를 확 돌아서 버리면은 개인 투자자 수익이 확 떨어져 버리고 이른바 방구석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게 이제 최근 흐름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더 경험이 많은 사람들. 제 주위에 이제 슈퍼개미란 용어를, 저는 개미란 용어를 싫어하는데 슈퍼개미란 이렇게 표현들 하잖아요. 이제 개인 투자, 주식 전업 투자에서 돈을 많이 번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IT 버블 때 같은 경우 돈을 100억대 많이 번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는 주변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 알려준다든가 아니면 돈을 맡겨서 같이 이제 같이 몰락하는 비참해지는 결과가 나오고 돈을 못 지키는 경우가 거의 다수였고요. 버블 때, 성장주 버블 때 주식 많이 번 사람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소수였죠. 소수였고, 가치주는 이제 돈을 잃지 않는 투자자 영역이다 보니까는 돈을 잃지 않고 지키는, 많이 벌고도. 지금도 보면은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슈퍼개미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냥 일부만 시장에서 이렇게 저기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알려지기 싫어하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저희가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주명부를 봐요. 주주명부를 보면은 수백억대, 수천억대 개인 투자자 슈퍼개미 된 분들이 의외로 그 주주명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서 지금 발 담그고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을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데 가서 만나보면은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한 시점, IT 버블 꺼질 때 시점하고 지금하고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그때 많이 돈을 벌었듯이 지금 가치 투자 시작하는 게 큰 부를 이룰 수 있는 저럴 기회가 아닌가 이런 표현들이에요. 지금 매우 흥분된 상태다. 돈을 크게 많이 벌 수 있는 직전이기 때문에 매우 흥분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설레는 상황. 그렇죠. 저희도 같이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싶네요. 저희 와이스트리 복길이 분들도 처음에 이야기하셨던 복리효과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저도 모르게 꾸준히라는 표현을 저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리의 길이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험난한 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는
2020년까지는 이렇게 복리의 길 가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 복리의 길을 한눈 팔지 않고 꾸준히 걸어온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평평한 꽃길이 이제 열리기 직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의 꽃길인가요? 예. 좀 다른 세상에 계신 분 같기는 하긴 한데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안 하고 있는데 맞아요. 몇 년 지나면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서로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운용사, 펀드 매니저 분들이 이제 욕먹을 때가 좀 많고, 막 손가락질 당하고, 아까도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같이 투자의 시대는 끝났다, 막 이런 경우도 많기는 한데,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죠? 장기 시계열로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73년, 미국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됐듯이, 2022년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좋은 변화가 좀 같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거의 이제, 윤종엽 대표님의 그 38년 운용 경험 중에 일부를 그래도 저희가 어깨너머로 좀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종종 저희가 조언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견을 좀 빌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